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뽀얀거탑이 오늘 200회를 맞이했어요. 기쁜 날이네요. 그래서 오늘 네, 특별히 두 분의 선생님께서 자리를 해주셨어요. 임채선 선생님, 신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이게 200회라는 게 300회 되면 300회 넘어가면 10년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지금 기간으로는 얼마나 된 거예요, PD님? 저도 잘 모르겠어요. 보통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나씩이라고 치면은 52주짜리. 근데 거기 네. 뭐 중간중간에 연휴 빠지면 우와, 50회. 거의 4년. 4년 정도 된 4년 된 거네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뽀얀거탑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 전에 우리 선배님이신 김소원 아나운서가 꽤 오랫동안 이걸 진행하셨는데 거의 제가 3년 가까이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진짜 누구 말대로 숟가락만 딱 얹고 200회를 네. 하게 됐네요. 저도 참 네. 그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뽀얀거탑이라는 게 처음 신설될 때 네. 제가 그때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전문의 따고 갓 나와서 아무것도 몰라요 하던 아주 그런 초롱초롱하던 시절에 네. 저의 간접 뭔가 지인을 통해 갖고 뽀얀거탑에 출연할 의사 패널을 추천하라는 그런 게 왔었거든요. 네네네. 그래갖고 어느 분을 추천을 했었죠. 네. 그분이 출연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랬었는데 어느덧 제가 이렇게 출연하고 있고 이제는 좀 뭐 하여튼 간에 그 계속. 신양 선생님의 의사 네. 생활과 함께 역사를 쭉 함께한 프로그램이네요. 그러게요. 네. 지난 4년이 뭔가 되게 오래된 것 같으면서도 네. 사실 여기 처음 녹음하러 왔을 때 그 설레임과 함께 뭔가 그 서먹함? 그리고 조동찬 기자가 얼마나 무서워요. 아, 무서워요? 예. 선생님은 친하신 친구분이시니까 그런 느낌 없으실 거 아니에요. 저도 선배님이어서 잘해주시던데 어떻게 신 선생님한테만 무섭게 했나요? 초반에는 잘해주시지만 네. 또 이렇게 또 뭐 항상 잘해줄 수만은 없는 상황도 있고 하여튼간에 그 기자로서의 되게 네. 뭔가 이런 예리함과 날카로움이 있잖아요. 그런 그래서 부분이요. 뭐 제가 후배여서 저한테 무섭게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저는 의료계에서 취재하는 기자와 그냥 취재를 당하는 뭔가 대변인으로 만났을 때부터 이 사람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 오늘 하필이면 예. 조동찬 기자님께서 예. 8시 뉴스 준비 중이셔서 오늘 참석을 못 하셨는데 예. 욕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네요, 오늘. 그러니까 200회 특집이라고 뭐 다 모여 막 이렇게 하고 자기는 안 나오고. 쏙 빠졌어요. 네. 바쁘셔서 그런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본격 주제는 두 원장님의 이런 평소의 건강 상식과 건강 팁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로 200회 특집 을 맞이해서 네. 플러스 준비했고요. 우리 류 아나운서님의 네. 건강 관리와 이렇게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제가 비결 그래서 제가 공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저는 예. 진짜 관리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럼 선천적으로 주어진 건가요? 뭐 좋아진 이게 거. 뭔가요? 미모는 많이 이제 노력을 한 거고 과학 기술을 빌려서요. 예. 예. 건강에 대한 거는 정말 관리하는 게 없어서 무슨 얘기를 해야 예. 될지 모르겠네요. 예, 미모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게 더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200회가 됐으니까 하는 말인데 200회 한 거 치고는 뽀얀거탑이 그렇게 인지도가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뽀얀거탑 하기 전에는 뽀얀거탑 있는지 잘 몰랐었거든요. 예. 그래서 200회를 맞이했으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많이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100회 때도 전 있었거든요. 네네. 100회 셀레브레이션 할 때도 있었는데 100회 전부터 제가 했었고 100회에서 지금 200회를 했잖아요. 다들 정말 오랫동안 하셨네요. 그래서 예. 저는 뭐 사실 처음에 조 기자가 야 하얀거탑 뽀얀거탑 하자 그걸 네네네. 했을 때 하얀거탑이지 그랬더니 저도 외과니까 외과 관련된 거냐 그랬더니 아니 뽀얀거탑이라고. 이 이름은 누가 지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뭔가 이렇게 회색 느낌이 나긴 하는데 네. 근데 이제 뽀얀거탑 하면서 저도 사회를 보는 눈이 조금 확대됐다고 그래야 되나? 제 자신도 조금 더 확대돼서 사실 저도 배우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금 더 방송을 해야 되니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사회의 의료를 바라보는 사회에 대한 눈, 그다음에 시청자들과 청취자들이 댓글과 사연으로 또 질책도 하고 우리가 정정보도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하면서 제 자신도 조금 발전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몇 회 같이 안 해봤지만 저는 의료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들어왔는데 이 의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한 300회까지는 가지 않겠나. 300회에서는 끝낼까요 이제?
하여튼 뭐 300회까지는 가지 않겠나 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300회, 400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임채선 원장님이 전문 분야라고 자부하시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사연이 올라와서 먼저 소개를 하나 해드릴게요. 자, 안녕하세요. 항상 뽀얀거탑을 통해 의학 정보를 들으니 뿌듯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병원에서 갑자기 쓰러질 수 있는 병의 근원이 혈전이라면서 혈전 용해를 위해 아스피린부터 유로키나제까지 그리고 이들의 부작용을 설명하면서 보조식품으로 새롭게 각광받는 나토키나제라는 건강 제품을 소개를 받았대요. 그래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게 사람 몸속에는 혈전이 떠다니다가 어딘가 뭉치면 결국 뇌경색이나 출혈이나 심근경색 등 질병을 유발한다고 하는데 나토키나제가 콩 발효 시 생기는 바실러스 균에 추출한 거라고 하던데요. 이게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간염 환자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아주 솔깃하셨다고 합니다. 뭐 보조식품이라고 하니까 판매자 추천대로 3개월 정도만 먹으면 되겠지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혈전이라는 것이 누구나 혈관에 떠다닌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또 이런 보조식품은 어떤 남녀노소 누구나 먹는 게 좋을지 뽀얀거탑에서 의견 듣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나토키나제라는 건강 제품이 있나 봐요. 네네. 네. 사실 이거 뭐 제가 전문가라 그런 뭐 얘기하기 좀 그렇고요. 네. 저는 이 나토키나제를 만들었던 사람이라서 잘 알고 있고 직접 예, 이걸 만들 때 참여하셨어요? 네, 임상을 같이 했고 그 롯데 헬스원이라고 하는 건강기능식 롯데 자회사와 같이 만들어서 네. 판매를 했고 네. 괜찮은 실적을 올렸던 거라서 네네. 뭐 누구보다도 이 과정에 대해서 네. 그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제일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나토키나제가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이거는 원래 그 어떤 일본 의사가 만들었어요. 콩 발효할 때 어떤 좋은 물질이 생긴다. 네. 이게 결국에는 혈전을 제거한다라는 논문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실험을 했죠. 네. 그래서 실험을 해서 건강기능식품의 개별 인정을 땄죠. 뭐 다 아시다시피 개별 인정을 따려면 그 신 교수님 허가를 받아야 해요. 요즘에. 아, 그런가요? 네. 선생님 찾아가면 되겠군요. 네. 예. 예. 그런 일을 하다가 네. 잘렸죠. 지금은 자유롭게 네네. 활동하고 이게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이런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 특수한 경우에 이걸 임상 실험한 결과를 가지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효능이 있습니다라고 판정을 해주면 이제 홍보해서 팔 수 있는 거죠. 네. 홈쇼핑에 나가도 되고 뭐 온라인상으로 이건 이거에 좋습니다라고 홍보를 할 수 있는데 이 나토키나제는 그 당시에 한 4년 전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 4년 전에 개별 인정을 받고 두 가지로 받았어요. 네. 하나는 혈전 용해, 하나는 혈압 강화. 이 두 가지의 효능을 인정을 받았다는 거는 임상 실험을 다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실험을 해서 임상 실험을 해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나라에. 네, 네. 그러니까 이 약장사가 하는 얘기가 맞긴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사기는 아니고 아닌 사기는 거군요. 아니죠. 예. 그래서 제가 여기 뭐 가격도 적혀 있네요, 그죠? 그렇네요. 가격도 적혀 있는데 예. 결론적으로 비타민 B군이 핵심이고요. 예. 근데 원래 비타민 B군이 비타민 B6, 12 이런 것들이 다 혈관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비타민 B군 먹어도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나토균이 분해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도움이 되는 거니까 먹어도 된다라고 판단은 되는 거죠. 네. 근데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네요. 자,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처음에 우리가 처음에 이걸 출시했을 때는 한 세트당 네. 10만 원 돈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도 불티나게 팔렸어요. 네네네. 팔렸어요. 성공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세트에 10만 원, 뭐 두 세트에 16만 원으로 해도 잘 팔렸어요. 네. 근데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네. 이게 떨어진 건가요? 그럼 떨어진 거죠. 20, 100, 1000만, 10만, 39만 6천 원이라고 써놓은 그 거 아니에요? 39만 6천 원이에요? 네네. 이건 그러면 덤탱이일식이 계신 거죠. 근데 이걸 두 세트를 준다 그랬으니까 한 세트를 18만 원 정도에 팔고 있고 1.5개월. 네. 그렇게 그럼 되는 비슷한 거죠. 건가요? 예. 하여튼 조금 덤태기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가격. 근데 이게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처음에는 그렇게 딱 해서 잘 팔려요. 그리고 생산을 연 10,000개를 했는데 이제 10,000개가 안 팔리는 시점이 오거든요. 네. 그러면 재고가 쌓이게 되죠. 네. 이 재고가 쌓일 때부터 이제 문제가 됩니다. 네. 재고가 쌓이게 되면
이 롯데에서도 재고를 소진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온라인상에 풀기 시작해요. 네. 그 당시에는 홈쇼핑에서만 팔았거든요. 홈쇼핑에서만 팔다가 그게 재고가 이제 누적이 되니까 온라인으로 가격을 낮춰서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판매가 서서히 낮춰질 때 판매가 잘 되면 뭐가 생기면 유사 제품이 생겨요. 네. 어디 나토키나제, 뭐 나토키나제가 우후죽순 생기면서 가격 경쟁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물론 정품은 롯데 거였죠 그 당시에.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유사 제품이 생기면서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떨어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온라인상에서 땡처리를 합니다. 네. 그래서 흘러 들어가요. 땡처리 네. 업체한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땡처리 받은 걸 가지고 이렇게 개인 대면 판매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이게 유효기간이 있어서 이걸 땡처리를 빨리 해야 되나요? 그렇죠. 음. 네, 유효기간 해야 되죠. 근데 유사 제품이라는 거는 원래 기존의 이제 원조 제품하고는 성분이 차이가 큰 건가요? 사실은 네. 이 원조 제품은 이미 그렇게 나라에서 인정을 해줬잖아요. 네네. 이 함량의 뭐에 이렇게. 네. 근데 유사 제품은 그거에 대해서 그냥 따라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엄격한 잣대를 재질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유사 제품은 효과가 동등할지 떨어질지에 대한 평가 자체가 없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좋지만 이 돈이면 이 돈 가지고 운동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네.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일단 가격이 좀 세게 부르신 것 같고. 그러게요. 예. 뭐 40만 원에 두 세트니까 하나당 특별히 10번, 10. 예, 근데 궁금한 게 특별히 뭐 혈전이나 이런 게 없으신 분들도 그냥 생겨 먹어도 좋은 건가요? 아니면 증상이 있을 때 먹는 게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혈전 증상이 네. 느끼는 분 있잖아요. 네. 뭐 디스크라든지 뭐 다른 신경 압박 증상이 없는데 네. 손발이 저리다. 네. 이러면 뭐 혈전을 의심해 가지고 드실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건강 보조제 먹을 때 내가 어디가 아파서 먹는다 이것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건강한데도 먹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네. 청국장은 열에 약해서 그게 약하고 이 나토키나젤은 그런 거를 다 보완한 거라고 하는 것들은 다 살을 붙인 거예요. 네. 이런 얘기는 사실 그 방통이라든지 홈쇼핑에서 할 때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대 광고에 과대광고에 해당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예. 뭐 1대1 대면 판매 때는 이런 얘기를 막 하죠. 청국장 뭐 아무리 먹어봤자 다 끓이기 때문에 안 된다. 네. 그런 거가 없는 이렇게 알약 형태로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게 되죠. 사실은 살은 많이 붙어요. 허가난 건 내용은 솔직히 말하면 딱 두 가지인데 살이 많이 붙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 약장사분께서 말씀하신 몸속에 혈전이 떠다니다가 네. 뭉치면 이게 뭔가 혈관 질환으로 맞아요.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사실 우리가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다가 이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으로 가는 원리랑은 다르거든요. 이게 혈관에 동맥경화가 쌓이잖아요. 네.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터지면서 혈전이 생기면서 어디를 막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네네. 평소에 혈전이 떠다니다가 이게 뭉친다라는 말 자체가 저희가 봤을 때는 되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비과학적인 뭔가 잘 모르는데 혈전에 대한 그런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이라고 저희는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안에 혈관에 이제 지방이 막 떠다니다가 쌓이는 거 아닌가요? 혈관 뭐 안에? 중성지방 이런 것들이 네. 있긴 하지만 네. 이게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으로 가는 것들은 동맥경화가 어느 순간 쌓이고 쌓이다가 터져가지고 생기는 거지 네. 얘네들이 뭉쳐서 간다는 것 자체가 원리로서는 그렇게 과학적이진 않은 거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네. 간염 환자한테 도움이 된다? 이거 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직접적인 연관 전혀 없는 없죠. 거군요. 네. 물론 혈전과 콜레스테롤은 관련이 있긴 한데요. 네. 뭐 간염 환자 저도 좀 읽으면서 의아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네. 삐삐들인 거죠. 네. 실질적으로 아까 딱 혈압, 혈전 제거 이게 두 가지고 네. 그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뭐 이렇게 살을 많이 붙이게 되는 거죠, 팔 때. 네. 그러니까 과대 광고를 하신 건 분명히 맞고 가격 측면에서도 조금 부풀린 측면이 있긴 한데 어느 정도는 이 효능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알아서 판단하죠.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은 네. 있는 사실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건강 프로그램 생로병사가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된다는 게 참 안타깝긴 하네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아니, 그거죠. 예. 생로병사에서 막 그 환자한테 위화감을 줄 수 있는 내용만 발췌해가지고 이거 그치.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건 이렇게 뭐 인증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붙이는 거죠. 짜집기. 그러니까요. 네. 참. 그런 게 이제 편집을 약간 이제 악마 편집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네. 마치 무슨 내용이 대단하게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뭐 이 약에 대해서는 어쨌든 검증이 된 약이라고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네. 지금 뭐 보니까 되게 근거는 꽤 많이 논문화돼 있기는 하네요. 네. 예,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약장사 분들이 하는 것들 중에서는 그래도 근거 수준이 아주 바닥은 아닌 것 같다. 우리 임채서 원장님이 특별히 참여하시고 제가 했잖아요. 만들어주신 제가 그래도 약이라고 뭐 나름 바닥으로 건강하시네요. 치진 않습니다. 예. 그냥 하지 않아요. 네. 앞에 부부 말씀하시는데 예. 네, 다행입니다. 문제가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저기 이거 만들어서 이제 올리잖아요. 저 네네. 시각처에 올려요. 그럼 저렇게 서슬퍼런 선생님들이 막 뭐 이렇게 막 하거든요. 네. 그 저희는 안 가요. 이거 만들어 놓고 의사들은 안 가고 그 회사 사람들이 가서 심의를 받고 질책을 받고 하거든요. 근데 저렇게 서슬퍼르게 막 얘기해요. 약하다, 뭐 근거가 약하다, 이거 네. 가지고 온갖 안 공격을 다 당하시는 네. 거군요. 막 예. 그리고 위원들끼리도 막 싸워요. 어. 그러면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에 어떻게 하느냐 막 그렇게 갑자기 뭔가 막 크게 확대되면서 업체를 내용이, 대변하는 그런 예. 위원들도 좀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없는데 어때 막 이래서 되게 그 수위를 맞추는 게 어렵기는 하고요. 그 관련 없는 사람이 가서 보면 재밌긴 하겠네요. 그게. 그래서 되게 대비를 하긴 하고 네. 다 이거 자료도 다 수거해 가거든요. 근데 기록이 남습니다. 근데 저런 회의가 잘 돼야지 인보사 사태가 없는 맞아요. 거예요. 이런 건 좀 예. 치열하게 해야지 안전성과 관련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참, 네. 조 기자 이달에 기자상 탔던데요. 지난주에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축하를 해드렸는데 또 그 음. 축하를 안 받겠다고 또 심각하게 마무리를 해주시긴 했었어요. 예. 그래요? 이번에 그래서 식약처에서요 이런 광고 검증단을 새로 꾸렸거든요. 그래갖고 뭐 식품, 화장품, 뭐 비만, 영양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건강에 관련된 네. 그런 광고들에 문제가 없는지 이때까지는 그 누구도 사실 이게 사각지대였기 때문에 네. 모니터링을 너무 많기 때문에 잘 못했던 바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뭐 식약처장이 바뀌셨잖아요. 그러면서 좀 이거 선제적으로 하려고 마음을 먹으셨는지 네. 이걸 위원 위촉을 하면서 또 얼마나 이게 잘 굴러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의지는 표명을 한 일단 바가 이런 있습니다. 건 만들었다는 건 바람직한 일이네요. 예. 네. 뭐든지 네. 초기에 해야 돼요. 갈수록 까다로워지니까 네. 이제 안 하려고 그거 뭐. 저도 아나운서 시험 이제 봤을 때 네. 너무너무 힘들었던 기억 나는데 요즘 들어온 애들 시험 보면 저는 아예 안 됐을 것 같더라고요. 필기 시험이요? 가면 갈수록 뭐든 까다로워지고 힘들어지고 면접 시험도 그렇고 예, 저희는 한 7차까지 있는데 시험이 예. 단계별로 더 어려워졌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노후를 갑자기 한 저번 주에 걱정이 돼가지고 내가 네. 노후를 뭘로 하지? 의사 말고 내가 의사를 못하면 의사 왜 계속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예. 노후를 뭘로 하지? 그러다가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네. 보험 설계사? 그래서 봤더니 시험을 쳐야 되더라고요 또. 네네네. 근데 그거는 해볼만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대부업을 해보니까 그것도 뭐 교육을 받으러 가고 뭘 하더라고요. 근데 모든 게 다 너무 까다로웠어요. 옛날에는 가서 듣기만 해도 좋는데 요즘에는 뭐도 체크하고 뭐 그 자금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체크하고 너무 까다로워졌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하려면 자격증이나 이런 걸 뭐든지 처음에 빨리 따야 돼. 이대 그렇죠. 뭐 이런 걸 따야 돼요. 근데 뭘 해보지 하는데 두 가지가 보험 설계사랑 대부업이라는 게 왜 이렇게 웃기죠? 왜요? 제가 대부업하면 안 되나요? 네, 아닙니다. 그쪽이 더 잘 어울리세요, 사실. 네. 복수 면허자보다는. 그래요? 예. 저희 동기 제가 아직 중에서도 임 원장님 잘 몰랐네요. 네, 예. 의사하면서 그 보험석에서 자격증 딴 친구가 있습니다. 아직은 의사하고 있는데 또 네. 노후 마련을 하겠죠. 예. 아니, 보험 설계사 저는 안 딸 거예요. 네. 그 대부업은 근데 관심이 많아요. 네. 돈을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대부업은 좀 관심이 좀 많아요. 대부업이 커지면 뭐 투자회사고 뭐 그게 다 그렇죠. 돈놀이 하는 데잖아요. 은행도 그러니까요. 돈놀이 하는 데잖아요. 네. 은행은 괜찮고 대부업은 뭐 잘못됐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임 원장님은 항상 뵀을 때마다 그 의사 선생님의 이미지보다는 좀 사업가적인 마인드가 강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또 네, 오늘 본분을 확실히 망각했습니다. 네. 증거가 된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네, 그래서 오늘 200회 특집입니다. 네. 뽀얀거탑 200회 오늘 맞이했는데 선생님들께서 이제 쭉 같이 해오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300회, 400회도 끝까지 함께해 주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이거 돌발 질문이네요. 돌발 질문. 중간에 혹시 그만두시겠다고 하실 건지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예. 예. 사람의 미래는 아무도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렇긴 하죠. 예. 예, 그래서 단언할 수 없는 번복은 게. 하셔도 되는데 지금 기분은 예. 어떠신지 궁금해요. 네.
안 하고 싶으신가 보네요. 저는 건강이 허락된다면, 네네. 건강이 허락된다면 계속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선순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제 자신을 저는 항상 이렇게 좀 게으르거든요. 그래서 그러세요? 예. 항상 일거리를 만들어서 앞에 이렇게 내놔요. 내일 무슨 일을 한다고 약속을 만들어서 이렇게 앞에 내놔야 난 움직이거든요. 네네. 그냥 있으면 계속 놀아요. 그래서 자꾸 일거리를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또 방송 준비를 해야 또 공부하거든요. 신규선생 마찬가지잖아요. 논문 써야지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해 놓으면 쓰는 거지 이게 그냥 맞아요.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굴려야 돼요, 사람은. 네.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게 뭐 의사협회 일도 하고 그랬지만 이게 떠나야 할 때를 잘 알고 미련 없이 떠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그 선생님 자꾸 여지를 주시네요. 왜냐면 내가 이걸 막 집착을 하고 네. 이 자리를 안 놓겠다고 요거 우리 하고 집착하는 거 좋아하는데 선생님 집착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한테 기회가 안 가잖아요. 아, 네. 네. 왜냐면 저는 항상 젊은 멋있다. 의사로서 남들보다 뭔가 네. 먼저 들어와서 뭔가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그거를 다 차지하고 있으면 뭔가 내 다음 사람? 아니면은 뭐 그런 기회를 오. 정말 소중하게. 멋있다. 네. 저한테 얘기하는 거 같네요. 저한테 나가라 이제. 아니 뭐 이렇게 목숨 걸고 하니 뭐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래서 저도 한번 또 고민해 볼게요. 이거 제가 또 감이 있거든요. 네. 아 이제 좀 나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감이 느껴지면 또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아, 조동찬 기자님의 눈빛이 어느 날 바뀌었을 때. 네. 네. 저도 고민 한번 해볼게요. 저희 후임으로서 저처럼 면허가 2개인 사람, 네네. 균형적인 감각으로 어.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그런 사람 잘 없겠네요. 젊고 멋있는 사람으로 제가. 네.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너무 바쁜 스케줄 속에서 겨우 한 번씩 시간을 내셔서 오시는 걸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더 바쁘시거나 하면 못 오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솔직히 방송이 그다지 많이 없고 유명한 아나운서 아니어서 뽀얀 거탑 하나 있는 것도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계속 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SBS 앞에 아까 제가 기다리면서 네네. 유아나운서 뭐 이렇게 프로필처럼 막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네. 요즘 SBS 로비에 오시면 네. 그 LED 화면에다가 저희 아나운서 팀 얼굴을 계속 돌려가면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어요. 네. 그거에 흠뻑 빠져서 보고 있었거든요. 네네. 너 예쁘다 그러고 보고 있었는데 유아나 아나운서의 프로필은 그거예요. 신분 세탁이던데요. 신분 세탁해서 돌아왔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문구를 달게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썼는데 제가 이름을 바꿨거든요. 개명을 해가지고 그쵸. 사람들이 자꾸 처음에 이름만 보고는 누구야? 신입 아나운서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찔리기도 하고 홍보도 할 겸 제가 이제 거기다가 개명을 했습니다. 신분 세탁입니다. 신입 행세 중입니다. 뭐 이렇게 썼죠. 네, 그걸 읽으셨군요. 네, 그걸 읽었습니다. 근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신선하게 봐주시더라고요. 이름 바꾸고 나서. 아니 그리고 아나운서 중에 막 예능에 출연하고 그러면 되게 잘 나가는 아나운서 아니에요? 근데 저는 예능에 지금 출연하지 않고 있는데 예전에 예전에 했었죠. 네, 예전에. 출연했었던 바 있잖아요. 네. 그 사이에 또 얼굴이 변했는지 전혀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200회 특집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또 사연 보내주실 주소 잠깐만 공지해 드릴게요. tower@sbs.co.kr로 궁금하신 점 많이 보내주시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 본격 주제 토크는 저희가 아까 예고했던 대로 선생님들께서 평소에 가지고 있는 건강 팁을 조금씩 이제 알려주시기로 하셨거든요. 일단 신영 선생님께서는 아까 잠깐 보기에 그 삭센더 주사를 통해서 건강 관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직접? 아니 그러니까 제가 비만 클리닉을 하고 있잖아요. 아,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 뺄까에 대한 그래도 많은 고민을 하는데 이게 남의 얘기만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20대 그리고 30대 초반에는 그냥 몰라요. 회복 탄력성이 있어서 조금만 쪄도 다시 돌아오는 게 쉬웠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30대 후반부터는 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이게 갱년기랑 폐경으로 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네, 안 돼요. 한 번 살이 찌면 안 돌아와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애 첫째 날 때, 둘째 날 때 각각 다르거든요. 맞아요. 셋째 나면 또 다릅니다. 혹시 사모님은 돌아오셨나요? 셋째 때 잘 못 돌아. 둘째 때는 진짜 옛날로 싹 돌아왔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바로 셋째가 생겼는데 이 셋째 낳고는 좀 돌아오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갈수록 이게 여성이 나이가 들면서 이게 살과의 전쟁이 이제 계속
되는 거죠. 이게 평생의 이게 고민이긴 한데 또 최근에 제가 뭐 좀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이러면 밥을 안 먹고 과자를 먹기 시작했어요. 오. 저는 정말 그 식욕이 이렇게 막 식탐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식탐이 있는 사람들의 비만과의 고민 이런 것들이 사실 막 이렇게 와닿지 피부로 않으셨어요? 와닿지는 않았어요. 오. 조절하면 될 것이라는 오. 생각이 있었는데 네. 이게 아무리 의지 결연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사람의 힘으로. 네네네. 그게 바로 과자였던 거죠. 맞아. 네. 저는 그거 심지어 진짜 끊기 예. 어렵죠. 예, 약간 젊었을 습관적으로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예. 있잖아요. 과자를 네. 왜 먹지? 그 라고 생각할 정도셨어요? 정도로 왜냐하면 제가 커오면서 저희 어머님이 간호사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거 식단, 비만, 체중 관리 이거에 대해서 조절 잘해주셨구나. 예, 아주 심한 잔소리를 많이 하셨죠. 살찌면 안 된다. 그래서 거의 뭐 고3 때까지 피크를 찍다가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지금 제가 과자를 먹으면서 고3 때 그 체중으로 돌아가게 됐거든요. 아니 과자는 근데 직접 사서 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사 놓은 게 항상 책상에 있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또 심지어 직접 네. 사러 그러니까요. 매점까지 이거 가는 이제 거죠. 심각한 상태 되셨네요. 되게 부끄러운 게 네. 우리 병원에서 그래도 비만하면은 환자들이 다 저한테 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 사람은 좀 이렇게 비만 전문의로 이미지가 있는데 네. 맨날 과자를 사러 가. 슈퍼가게 아줌마 과자를 네. 사니까 좀 부끄럽기도 했는데 또 요즘에는 이게 네. 비닐봉지 이거 그냥 안 주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갖고 이거 비닐봉지 살 때 돈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비닐봉지 안 사고 과자만 사고 아 보이게 막 잔뜩 손에 이렇게 엘리베이터 떨어뜨릴 타고, 것처럼 막 예. 이렇게 들고 오시는 네, 거군요. 그러고서는 막 하루에 하나씩 과자를 먹게 됐죠. 특별히 무슨 과자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클래식한 거 좋아해요. 아, 새우땡 뭐 이런 거? 예, 그것도 좋아하고 뭐 오징어지 아, 그리고 뭐 홈런볼, 어머, 뭐 어머, 맛동산 이런 저랑 취향이 같으시네요. 네. 그 80년대 세대들 때 나오던 그런 것들 네, 네. 이런 것들 좋아가지고 그게 먹었어. 의외입니다, 선생님. 네. 네. 근데 진짜 이게 살이 찌더라고요. 그리고 안 빠지는데 도저히 제 의지나 이게 뭐 생활 계획으로는 안 되길래 항상 환자들한테 권하던 그 싹센다 주사를 맞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뭐 저용량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긴 하더라고요. 얼마 맞아요? 1.2? 지금은 1.2로 올렸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 제가 처음에 한 1년 전에 그 주사가 출시됐을 때 우리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효과 좋다고. 그랬을 때는 제가 한번 맞아봤거든요. 환자한테 사용법을 설명하려고. 그때 한 번 맞았을 때 0.6으로도 되게 메스꺼움도 있고 식욕 억제가 충분히 됐었는데 네. 이번에는 이상하게 제가 그 식탐이 더 왕성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0.6으로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오, 예전에는 좀 먹혔다가 한 번만 맞아도 효과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사람도 그때 시식 때때로 이 똑같은 주사를 효과가 맞아도 효과가 바뀔 수 있나요? 달라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톨러런스가 틀리지.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싹센다의 장점이 식욕 중에서도 식탐이 있고 식탐도 종류가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식탐이 있고요. 왜 우리가 배불러도 계속 단 거 땡기는 식탐이 있거든요. 네. 그 식탐을 줄여준다는 게 또 이 싹센다라는 주사의 장점인데 아. 예, 배불러도 우리가 먹고 싶어하는 의지 네.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장점이더라고요. 네네. 이걸 맞으니까 그래도 과자를 안 먹게 되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받든 뭘 하든. 오, 저희 효과가 어머니한테도 있네요. 드렸어요. 네. 5kg 빠졌어요. 어머니가요? 오. 그러니까 어머니는 지금 당뇨 초기도 있고 당도 있고 혈압도 있고 했는데 다른 그 서울대 고대 선생님이 아들한테 가서 싹센다 달라고 라고 얘기를 처방해서 그냥 제가 드렸죠. 근데 살 빠지시고 식탐도 줄시고 저희 남편은 삭센다 맞고 15kg 뺐어요. 오, 네. 고도 비만이셨나 본데. 그랬나요? 네, 엄청 키가 한 고도를 봐서. 180 정도에 95kg였는데 지금 네. 80kg가 됐어요. 우와. 네. 근데 이게 부작용이 있을까봐 불안해서 좀 오래 못 맞겠다 그래서 끊긴 끊었는데 부작용에 대한 건 아직 검증이 안 된 거죠. 아니요,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충분히 있고요. 네. 이 약이 원래 당뇨약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장기간 사용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꽤 많은 비만약이거든요. 아, 근데 무슨 저는 이게 잘못된 소문인지 뭐 오래 맞으면 암에 걸린다 이런 얘기도 떠돌고 그러던데요. 예, 뭐 췌장암, 네. 췌장염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있긴 한데요. 네. 근거는 없는 이야기고요. 아. 다만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는 네. 갑상선 특히 수질암에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조금 그래도 신중히 투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갑상선 질환이 있는지는 항상 체크하고서는 투여를 하고요. 네. 예. 갑상선 알겠습니다. 수치람은 퍼센트가 상당히 낮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갑상선 암 일반적인 그 파필라리 튜머 뭐죠? 메둘라리. 그러니까 원래 가장 많은 거 파필라. 파필라리잖아요. 근데
한글말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유두암. 그거 가지고 계신 분들이 괜히 두려워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맞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네. 싹센다 우리 홍보 대사는 아닌데 네. 써보니까 좋긴 좋아요. 자, 진짜 비싸서 그렇지. 어쨌든 오늘 조동찬 기자님께서 중간에 등장을 하셨는데 200회 특집을 진행 중이잖아요. 200회를 이끌어주신 가장 큰 뭐라 그러지 그거를 단어가 주역? 생각난다. 네, 주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네. 그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갑자기 제가 등장해서 근데 별로 안 보시긴 해요. 유튜브를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네. 여기 있는 사람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튜브 봐서 본인들이 클릭을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생활 방침이 뭐냐면 내가 내 프로그램을 내가 참여한 무언가를 내가 소중하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서 남들이 잘 들어주길 내 뉴스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고 있는 무언가를 소중하게 내가 생각하지 않는데 누가 생각해 주겠어요. 반성들 하시고요. 참 대단해요. 합리화를 정말 우리 잘해요. 진짜 열심히 네. 듣는데요. 선생님도 진짜 다른 선생님들 것까지 다 모니터 해주시잖아요. 댓글. 네, 댓글까지 보시고. 네. 아무튼 예. 유튜브도 많이 봐주세요. 200 이제 200회 특집이니까 저에게도 되게 특별한 일이고 그럴 그리고 것 이제 같아요. 뽀얀거탑 같은 경우에는 여러 저의 마음의 위안이 됐고 제가 어떤 힘든 시기마다 제가 이제 하소연할 수 있고 힘을 얻고 그다음에 여기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을 그러니까 특히 그 팟빵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은 제가 대충 누군지 알 것만 같은 그런 분들이 그리고 제가 어떤 보도를 하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심 있게 봐주시는 분들이라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정말로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참 잘 안 된다는 걸 오늘 또 깨달았어요. 오늘? 예, 오늘 제가 뭐예요? 사실은 오늘 일을 그러니까 200회를 온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될 일을 어제 다 땡겨서 무리하게 땡겨서 했거든요. 오. 그러니까 주말에 해야 될 일을 어제 다 땡겨서 그러니까 땡겨서 하려면 그 도와줬던 분 특히 국립암센터 관계자분들이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제가 오전에 전화해서 오늘 오후에 무조건 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어제 아이템이 뭐였는데요? 근데 오늘 아이템은 네. 공교롭게도 다른 거였어요.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나중에 그때는 조금 잊혀질지 모르겠지만 이 방송을 녹음하는 날짜에 어제 공주에서 역주행 사고가 있었죠. 40대 남성이었고 40대 남성의 3살 아이가 옆에 타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 역주행 오는 차와 부딪혀서 29살 여성이 숨졌죠. 3명이 숨졌는데 29살 여성은 예비 신부였죠. 그래서 이 자꾸만 터져 나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기전이 깔려 있는지 이제 요거를 취재 지시가 떨어졌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취재한 제가 진정한 현상을 반의 반도 취재가 안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제가 취재한 것의 반의 반도 뉴스로 나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을 충분히 주시긴 했지만 네. 이게 복잡한 여러 사안들이 겹쳐 있었고 실은 이렇게 정신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어떤 학문적인 커다란 거시적인 연구에서는 분명히 일반인 그러니까 비정신 장애인보다 범죄율은 훨씬 낮거든요. 네. 그런데 어떤 이벤트 그러니까 이분들이 약을 끊고 치료의 사각지대로 놓였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 사실 이제 우리가 자꾸 일반인들은 사실 정신장애인의 이런 범죄가 보도될 때마다 되게 공포스러워 하시는데 그 가족분들은 뭐 그렇게 뭐 왜 공포스럽냐 범죄는 늘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또 얘기를 그러니까 정신장애인의 가족이나 당사자가 아닌 분들이 들으면 또 그건 또 되게 무섭게 들리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접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고민하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사회에 외면될수록 그분들은 약을 타러 오시거나 심리치료를 받으러 오시지 않고 또 그분들과 함께 생활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점점점 소외되기 때문에
그 일반인들의 범죄 노출도 위험하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도 정신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정신 장애인들이 편견 없이 치료에 임할 수 있고 그런 사회생활과 직업생활을 하는 것이 되게 도움이 될 거라는 제 생각을 갖고 이제 왔는데 오늘은 뭐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200회 특집이라서 네네. 아무튼 뭐 그래도 인사라도 드려야 객기에 왔는데 좀 죄송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SBS 보도국 그 분들이 들으시는 분들이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요. 실은 이제 보도국이 8시 뉴스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뽀얀거탑 200회는 어디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명함도 못 내밉니다. 아무도 뭐 그러니까 오늘 오셨지만 제가 어떻게 뭐 평소처럼 어렌지 해드리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었구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이렇게 지속되게 게스트 분들이 오시고 이렇게 진행해 주셔서 그 부분은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네, 네. 참 근데 조 기자가 이걸 이끌어 왔잖아요, 사실. 네, 근데, 맞아요. 좀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서 조금 더. 제가 진짜 의외인 게 임원장이 이제 가져오는 주제가 뭐 이상하잖아요. 그때 강남 뭐뭐 땡땡 무슨 뭐 있잖아요. 어플 네. 그 얘기 근데 그게 있었던 거요? 조회수가 올해 들어 최고의 조회수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좀 왜 쟤 저러지? 쟤는 뭐지? 역시 무슨 얘기지? 왜 하면서? 임원장은 맨날 네. 생각하는 게 B급이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게 B급이에요? 조회수가 높다는 걸 보고 네. 제가 많이 B급도 배워야 될 게 있다. 그럼요. 참. 사실 저는 그 B급을 통해서 아까 KT 여의도에서 왔거든요. 네네. 투자 미팅하고 왔어요. 아. 그러니까 그 강남 언니의 방식이 뭐가 있기에 이렇게 되는 거냐에 대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잡아서 저쪽 회사한테 이런 형태로 하십시오라고 제안을 하죠. 그래서 이게 좋은데 이 컨텐츠가? 근데 자꾸 이제 B급만 얘기하는데 그 안에 사람이 모이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거를 좀 봐야죠, 사실. 네, 제가 보겠습니다. 네. 많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부러워요. 맞아요. B급 정서 부러워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맞아요. 제가 A급이라고 생각하고 B급으로 낮춰봤는데 저는 C급이었던 거야. 그다음에 올려다 봐야 돼. B급을 나는 올려다 봐야 되는 그래서 처지지. 불편하다. 내가 내려다 보이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몰랐던 거야. 근데 이게 B급과 뭐 A급 이게 차이가 아니고 저는 딱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그게 그 사람들 소비자 입장에서 그게 A급인 거예요. 근데 위에서 보면 이게 B급으로 볼 수 있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이게 제일 좋은 거죠. 그냥 그것만. 그러니까 보면. 뭐냐면 그게 A급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네. 착각이라니까요. 그게 이제 C급이었다 내가 당신을 통해 깨닫네. 참이 그러니까 지나가는 돌멩이도 깨달음을 준다더니만 아무 쓸모짝이 없을 것 같은 임원장이 200개 특집인데 B급, 돌멩이 뭐 이렇게 친근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네요. 사실 네. 그 강남 언니 사이트를 보고 제가 네. 깨달은 바가 있어요, 제가. 어. 그래서 그 유사의 일을 찾아봤거든요. 그 유사애가 다 대박이 나 있더라고요, 이거. 또 돈의 흐름을 또 캐치를 공통점이 하셨군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 무신사라고 알아요? 무신사? 네. 몰라요. 무신사가 뭐예요? 스타일 산다. 그건 스타일 알죠? 산다? 무신사 그건 몰라요? 무신사라고 뭐에 신발 사는 사이트예요. 우리 피디님 아시네요. 알죠? 의류 옷 파는 그러니까 그게 왜 대박이 났을까? 뭐 이렇게 구조를 보니까 똑같은 강남 언니랑 다 똑같은 구조인 거예요. 강남 언니에서 제가 힌트를 얻었지만 똑같은 구조고 그게 포털 사이트 형태로 커져서 몇 천억, 몇 백억에 팔리는 거죠. 뭐 이렇게 코디 해주는 거예요? 공통점은 제가 얘기는 안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있더라라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뭐 배우라고 한 건 아니고요.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좀 돈이 되는 삶, 저도요. 돈이 붙는 삶. 그런 게 보이는 그 거는 류 아나운서는 특별한- 부자잖아요. 제가요? 예. 저 진짜 마이너스 통장인데 왜 그러세요? 돈의 흐름을 이렇게 잘 캐치해내는 능력은 좀 타고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돈의 흐름이 네. 아니라 잘 된 사람, 잘 된 거에 대한 저게 왜 잘 됐지? 우리는 안 보인다니까요, 그게. 네. 부럽습니다. 그 전생에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뭐 우리가 현생에서 막 돈을 보고 쫓는다고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되게 냉철하게 돈이 흐름을 보려고 하는데 안 보여요. 네. 10여 년째 안 보여요. 안 네. 보이고 야, 이게 왜 잘 됐지는 보여요. 이거 왜 잘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 근데 그게 소속의 차이 아닐까요? 직장? SBS에서 막 돈을 쫓아갖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보이면 이제 나가서. 저희 회사에서도 못 나가고 계시는 거였어요? 저희 회사에서도 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부를 쌓으신 분들이 제법 있어요.
저와 달리. 어쨌든 건강 얘기하다 돈 얘기로 지금 자꾸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지금 우리 선생님들의 건강 팁을 듣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채선 원장님께서는 옷을 벗었어요? 네. 건강 팁을 몸이 주실 좋진 겁니다. 않아요? 갑자기 말을 못하겠네. 왜 공격적이야? 200개 특집 만담만. 네, 자, 네. 저는 사실은 건강 팁보다는 요즘에 그 한방 관련된 환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환자 네. 입장에서 이번에 추나 급여화가 되면서 추나 급여화가 됐다고 이제 한의원들과 한방병원에서 막 선전을 합니다. 근데 그게 뭘까? 그냥 추나가 급여화가 됐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거에 대한 파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네. 그다음에 어떻게 소비자, 환자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잘 모르실 거예요. 네.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한방병원, 한의원에 갔을 때 돈 낸 거, 급여 부분에 대해서 30% 돈을 냅니다. 뭐냐면 침치료, 물리치료 뭐 이렇게 쭉 받고 가면 한 8,000원에서 10,000원 사이의 돈을 내고 치료를 받고 왔습니다. 네네. 그런데 추나 급여화가 되면서 시장에 바뀌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추나가 급여화가 됐다는 거는 실비보험에서 커버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의원에서 실비보험이 적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럼 옛날에는 안 됐느냐? 아니요, 옛날엔 됐어요. 그런데 혜택이 없었던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침치료, 물리치료 받고 8,000원, 10,000원 내고 갔잖아요. 네. 근데 그 실비보험은 아시다시피 자기부담금이라고 해서 10,000원을 빼고 받아요. 네. 그렇다니까 원래는 한의원 갔을 때도 실비가 됐었지만 10,000원을 빼고 받아야 되니까 혜택이 없는 거예요. 원래 8,000 얼마 냈는데 10,000원이 안, 그게 상한선이 10,000원이다 보니까 네. 그게 혜택이 안 됐던 거죠. 근데 추나보험이 되면서 이 추나는 30,000원, 50,000원이에요. 토탈 금액이. 네네. 그런데 나라에서 50%나 혹은 80%를 자기 부담금으로 매겨져요. 그 말은 뭐냐면 80%짜리를 보면 24,000원이나 35,000원 정도의 자기 부담금이 생겨요. 네네. 그 말은 뭐냐면 35,000원이 추가적으로 나오는 거고 아까 거기에 10,000원 더 나오는 거고 45,000원이 병원에 내야 될 돈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00원이 넘어가죠. 네. 그러니까 10,000원 빼고 아까 45,000원이 나왔으면 10,000원 빼고 35,000원을 실비보험에서 받아서 자기는 결론적으로 10,000원만 내고 추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치료를 하전에서 받고 10,000원만 내고 나오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3,500만 가입자죠, 우리나라에. 그 3,500만 가입자가 한의원에 가서 추나 치료, 침물치 받아도 이제는 10,000원 빼고 다 돌려받는 구조가 됐어요. 누가요? 소비자, 환자. 그러면 지금 임 원장님은 그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면 좀 끝이 없지만 네. 저희 또 아시는 좀 친한 사람 아는 자꾸 저를 높여요. 아는 사람들이 이걸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이게 의학적으로 옳으냐 그러냐는 여기서 논의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네네. 그걸 얘기하면은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정부에서는 이거를 인증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인증해 줄 때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한의사 협회 내에서 자기 부담금 80%로 통과가 됐거든요. 자기 부담금 80%로 통과됐을 때 한의사들이 그랬어요. 이러려면 뭐하러 통과시켰냐라고 한의사 내부에서 그랬어요. 아, 근데 그런 머리가 있었구나. 그렇죠. 이거를 조 기자도 아는 사람과 저는 알고 있어서 야 80%로 가, 50%로 가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만들어낸 사람이 있겠죠. 협회랑. 그래서 80%로 간 게 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실제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데 80% 본인 부담이라고 하는 이를테면 비급여랑 거의 비슷한 거죠. 네. 그리고 난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 구조가 그런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추나요법이 사실 의사와 한의사의 의견이 대단히 다릅니다. 그리고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급여로 들어갈 만큼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은 이제 의사가 보기에는 의사협회가 보기에는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고 있고 한의사가 보기에는 추나요법 외에 그러니까 도수치료 의사들이 하고 있는 도수치료도 역시 근거가 없기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실은 뭐 그 말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거로만 따지기에는 조금 되게 어려운 부분이다. 근데 제가 이제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건강보험공단의 그 적용 여부는 이거는 이제 하나의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보험은 네. 뭐냐면 그러니까 주인이 돈을 낸 사람들이 국민들이에요. 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의학적인 부분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건 나중에 본격적으로 해야겠죠. 그렇죠? 본격적으로 빼고. 해야 되는 건데 빼고. 그런 거 빼고 그런 돈에 대한 그런 흐름, 실손보험에 대한 흐름을 염두에 두고 그런 수를 뒀구나. 맞아요. 저는 되게 악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의사들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저런 악수를 왜 한의사들이 저런 악수를 줄까? 일단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는 순간 그대들은 저기 뭐 삭감이나 이런 것에 탁탁 다 할 테고 비급여로 남아있을 때 훨씬 더 돈벌이가 될 텐데 정말로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요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80%라는 강수를 둬서 갖고 이 80%가 되면서 이 나라에서 금액을 정해놨어요. 뭐 1,000억 내에서 이 추나 관련된 금액을 쓰겠다. 네. 80%에서 대신 명수를 많이 하게끔 해서 많은 사람이 할 수 있게끔 사실 세팅을 했고요. 만약에 그게 뭐냐면 횟수를 제한해서 연간 20회밖에 안 되고요. 네. 그 1,000억이라는 돈이 소진되면 못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도 추나 받을래. 수칠비도 있고 추나 받을래. 1년에 20회밖에 못 되는데 그 나라에서 정한 자금을 다 소진하면 다쳐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받는 게 사실은 환자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비보험이 있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서 쓰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그런데 이 사실을 이 방송을 실손보험 관계자들이 들으신다면 또 전략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겠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게 80% 인정하는 급여가 어딨냐. 이거는 실비보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이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분들이. 물론 저는 그분들의 의견을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도 물어보진 않았죠. 근데 이거는 전략적인 세팅이 좀 잘 됐고 결론적으로 소비자한테도 도움이 된다. 환자한테 도움이 되고 네. 어차피 그게 뭐 의학적으로는 뭐 제가 논의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돼서 이게 조금 이렇게 대중한테 다가서게 됐다. 한의원도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서 한번 받아보시는 게 저는 좋겠다. 근데 추나요법은 한의사분들이 다 배우는 과정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것 그래서 같더라고요. 교육을 네. 이수한 사람만이 그걸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저는 그 보험 관련 업무를 학회에서 하고 있고 의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임 원장님의 말씀이 매우 언짢게 들리긴 하거든요. 이게 하나의 단적인 의료의 급여화를 확대함으로 인해서 의료 과잉, 불필요한 의료를 양산하게 하는 그런 홍보성 발언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꼭 이게 소비자한테 과연 이게 소비자 측에서 얘기를 하는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하여튼 간에 중요성, 꼭 필요성, 그거를 중심으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네. 이렇게 됨으로써 뭔가 포퓰리즘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네. 이런 것들은 뭐 지금 의료계에서 얘기되고 있는 급여화를 확대하면서 나오는 하나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케어가 무분별한 급여화를 하잖아요. 사실은 모든 걸 다 급여화로 담는데 그것도 사실 문제죠. 다 아니죠. 똑같은 이제 문제라고 뭐 보여요. 그들은 무분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나름의 기준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근데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나름의 기준도 무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건 되게 어려운 문제라서 그러니까 사실 이건 이제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러니까 의사들도 사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번에 그러니까 국가 사업으로 진행되는 폐암 환자, 담배를 핀 사람들의 이 30년 하루에 한 갑씩 30년 핀 사람들에 대해서 저설량 펫시트로 건강검진을 한다는 것도 의학적 에비던스가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죠. 관련 학회에서. 근데 지금 의료계에서는 폐암학회에서 했으니까 사실 근데 저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근거는 없더라도 저는 그걸 찬성해요. 왜냐면 그거는 이제 의학적인 것 외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면 담배를 낸 세금은 담배를 핀 사람한테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단순히 의학적인 것들이 약간 에비던스가 없더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세금이나 우리의 돈을 사용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처방하는 것은 의사가 어떠에게 어떤 약을 처방하고 뭐 하는 것은 정말 철저하게 의학적으로 하는 게 맞겠지만 사실 어떤 우리가 돈을 쓰는 거는 의학적인 것이 사실 기반이 돼야 되지만 그것을 낸 사람들, 그 세금을 조성한 사람들의 선호도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도 의사라서 한의사가 아니라 의사라서 추나요법의 건강보험화는 사실 좀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어디까지 기준이 될까라는 것이 문제가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것을 추진했던 정부의 입장도 있다 나름. 왜냐하면 그들은 나름대로 그러니까 의학적인 근거가 아니라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이용하느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것도 한 거죠. 우리가 그러면 의사들이 국민들이 추나요법의 근거가 없음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다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떠나서 어떤 돈의 사용은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의 사용은 의학적인 것 외에 어떤 다른 작용, 그러니까 다른 것도 근거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열어두고 이건 이제 뭐 기자적 관점이죠. 기자적 관점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사실 신 교수님이 좀 언짢을 수 있지만 저는 사실 근데 이거는 언짢으실 수 있어요. 특히 의사협회 입장에서 의사협회에서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면허가 2개 있어서 뭐가 잘 되든 뭐가 되든 다 뭐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환자거나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얘기를 하는 거 편하게. 제가 한의사였다면 그런 입장으로 보겠지만 저는 그거랑은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충격적인 거, 난 두 번째가 더 충격적이에요. 미국의 정형외과 의학회 학회에서 이 추나요법을 정식 연수 평점을 받는 거에 정식 프로그램에 들어갔어요. 그게 사실 저도 뭐냐면 저도 저한테 자료가 왔을 때 저도 정말 깜짝 놀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취재를 하지 않았어요. 기사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되게 놀라운데 그러니까 미국에는 한의사가 없습니다. 미국의 정형외과 학회, 그러니까 무슨 학회에서 이것을 연수 과정에 넣었어요. 평점이 그러니까 나와요. 의사가 들어야 돼요. 이거는 대단히 이상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되게 좀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그러니까 되게 뉴스거리는 돼요. 이게 뉴스거리는 되는 거라서 그들에게 묻고 싶죠. 니네 무슨 근거로 했냐? 하는 거를 묻고 싶어요. 근데 이제 다만 그 자료에는 이제 어떤 근거, 그들이 어떤 근거로 이것을 그 정식 교육 과정에 들어오게 했느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있다는 것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면 미국에서 그런 것보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는데 근데 제가 죄송하게 가봐야 돼서 오늘은 인사드리고 그리고 이따 보기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김영상 기자님. 네. 그래서 사실은 국내에서 싸워서 결판이 나야 되는데 국내는 결판이 안 나고 해외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저는 아까 얘기해서 처음 화두가 소비자, 환자 입장에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의사 입장은 다 빼고 그래서 저한테 나쁜 댓글 달지 마시고요. 그렇게 구조로 돼서 한번 사용해봐라. 어차피 나라에서 인증한 거니까 사용해봐라가 제 생각입니다. 저는 해본 적은 없는데 저희 좋은 아침에서도 한번 다룬 적은 있었어요. 추나요법을. 그래서 눈앞에서 이제 바뀌는 모습을 보니까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도수치료 카이로프락틱과 추나는 어떻게 보면 많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볼 땐 구분이 잘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료하는 방식이 있는 건 맞으니까 거기까지 제가 해서 병원을 돈 안 들이고 갔다 올 수 있겠다라고 한의원에서 필요하신 분들에겐 도움이 되겠네요. 궁금한 거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카톡에 막 돌던데 추나요법에 단순 치료가 있고 복합 치료가 있어서 모 의원에서 홍보를 하기로는 이렇게 추나요법을 하면서 띡 소리가 나면 단순요법, 뜨득 소리가 나면 복합 치료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를 캡처해가지고 추나요법 급여화됐으니까 이런 걸 하라고 홍보하고 있다는 그런 게 돌고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임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를 그렇게 홍보하는 원장님이 더 가치를 깎아내리는 거죠. 그러게요. 재무덤을 파신 것 같은데요. 좀 제대로 홍보하시면 좋을 텐데. 하여튼 환자가 없는 그날까지 이렇게 환자들이 도움될 수 있는 정보는 사실 지금 그게 한의원에 와서 자기가 실비가 있어도 되는지 모르고 못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써보시라는 거죠. 그냥 그거를 비급여로 받지 마시고 돈 다 내지 마시고 필요한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제가 요즘에 한의사 선생님들한테 교육하는 게 있어요. 실비보험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교육을 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신청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한의사 선생님들은 실비가 된지 지금까지 몰랐던 거예요. 아무도 모르다가 지금
추나가 됐는데도 그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추나 안 하는 병원은 그럼 해당 사항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추나를 할 때. 아니면 아까처럼 10,000원이 넘어가면 되는데 한의사들이 좀 가난한 이유가 뭘 많이 해도 10,000원이 안 넘어가요. 그래서 가난한 거죠. 좀. 그러니까 이게 보험이라는 게 제가 보험이사를 하는 이유도 의료계 그런 보험 체계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 돈이 굴러가는 시스템을 네. 누가 더 잘 아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좀 더 유리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료계 보험이라는 게 하나의 학문으로 정말 보험 학회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사실 원장님들도 뭔가 수익이 되는 그런 것들을 잘 아는데 하나의 또 고민은 제가 환자가 왔을 때 실손 가지고 계세요? 네. 그거를 사실 물어보기가 정말 의사로서는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이 환자의 지갑 사정을 내가 걱정해 주는 거여서 어떻게 보면 오지랖이거든요. 네. 그래서 딱 원칙적으로는 의사는 뭔가 의료적인 그런 처방만 하고 그런 비용에 대한 거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이런 척박한 의료 환경에서는 환자가 너무 비싸면 이 병원 너무 비싸네 하고 안 오고 이 병원은 어떻게 저렴하게 이렇게 오나 하면서 그런 것들이 너무 그 고객 만족도가 다르기 때문에 의사들도 그런 것들을 알고 어떻게 보면 이거 환자의 지갑 사정을 고민해주는 임원장 같은 분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들은요. 예. 병원 가서 원장님하고 진료 끝나고 나올 때 저 실손 있어요 라고 꼭 얘기를 해보세요. 꼭. 그러면 뭔가 바뀝니다. 그래서 있는 걸 활용하시라라는 입장입니다. 저는 테러 나갈지도 몰라요. 예, 되게 이렇게 실용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예. 하여튼 200회인데 이런 좀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아유, 죄송합니다. 200회를 맞아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예전 기억들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임 원장님이랑 둘이 할 때 일단 한방 측에서 얘기하고 그러면 조금 약간 제가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막 이렇게 한방 쪽 얘기하면은 괜히 시비 걸고 싶기도 하고 네. 태클 걸고 오늘도 싶기도 많이 하고. 참으신 것 같은데 우리 신 선생님께서. 저는 사실은 별로 그게 없는 게 한방을 뭐 해서 뭐 못해서 양방으로 놓으면 그래도 저는 양방하면 되고 네. 뭐 양방이 못해서 한방 하면 두 개 다 자격증이 있으시니까요. 네. 사실은 저는 그게 되게 자유로운 입장이에요. 한쪽 진짜 편을 드시는 건 아닌 것 예. 같아요. 네. 사실 저도 되게 자유로워졌거든요. 네. 지금 뭐 대변인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소속되었고 거기에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어서 제 소신을 얘기하면 돼서 되게 자유롭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하는데 네. 어떻게 되다 보면 항상 임 원장님이랑 얘기하면 이게 또 그렇게 보여지는 궁합이 잘 안 맞으시군요. 근데 더 반박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네. 조금 시간이 남았는데. 아니요, 제가 평소에 밥이랑 술을 좀 얻어먹여서 너무 대놓고 뭐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요. 밥과 술이 효과가 이럴 때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200회 특집을 맞아서 1시간 동안 이야기 나눠봤는데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200회가 되다니 진짜 믿기지가 않네요. 300회 때도 저희가 특집을 할 거고 다 함께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바람이 있네요.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